제 자살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자살 시도도 사실 했었어요. 자동차로 이제 죽으려고 했었거든요. 저 절벽 같은 데서 이제 사고로 위장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동창 신부가 제 차 키를 뺏어갔어요. 한 달 동안 제 기사 노릇을 해줬거든요.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되게 진심인 거예요, 이 친구가. 처음에는 막 귀찮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안해지고 그게 더 지나고 나니까 고맙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걱정해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그럼 나도 나를 위해서 뭐 좀 힘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. 그게 한 6개월이 넘게 걸린 시간들이에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천상 남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는 더 세상을 오래 살았을 것 같고 계신 분들이 그 경험 안에서 이 자살이라는 주제랑 어떻게든 한 번씩은 연결이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.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혹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니까 저 기억 구석에다가 그냥 꾸깃꾸깃해서 처박아놔서 몰랐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참 생각해보면 자살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멀지 않다. 근데 얘가 불편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? 내 가까이 못 오게, 내 귀에 들리지 않게,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놓고 눈 감고 귀 막고 우리 그러고 사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. 남의 일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숙제 같아서 신부 그만두고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. 논문도 저는 자살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오는 그 기간 안에도 자살 위기 상담이 거의 한 반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좀 만나게 됐습니다. 어제도 만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배울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냐면 내 주변에 누군가 자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? 그리고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시작! 보고, 듣고, 말하기. 예.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. 자살예방교육 이름치고는 좀 귀엽죠, 그죠? 그리고 각각 보고, 듣고, 말하기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눈, 귀, 입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그림도 있네요. 자, 먼저 자살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할게요.
생각하고 있을 때 어떠한 언어적 신호, 상황적 신호, 행동적 신호를 보이는지를 모두 분석했고요. 불 켜주세요. 네, 잘 보셨죠?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임세원 교수님이라고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서울의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교수거든요. 근데 저분이 그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나요. 마지막 진료 시간에 오지 않던 환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. 예약도 없이. 그 환자한테 살해당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약도 안 먹고 계속 진료 안 오다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. 근데 저분이 이제 요 프로그램 만드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. 아까 영상 보다가 글자들이 나왔잖아요. 예전에는 자살 그러면 자살 예방을 야 네가 뭔가 약해서 그런 거야. 네 안에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. 네가 좀 잘해봐. 힘을 좀 내. 자살 거꾸로 하면 뭐가 되니? 살자가 되잖아.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바꾸려고 했어요. 근데 그거 안 돼요.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?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자살은 그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연구를 하다 보니까. 제가 아까 동상신부의 도움으로 그래도 뭔가 저도 마음을 좀 다잡고 힘을 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처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없다. 그래서 서로 도우는 게 필요하다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. 아까 통계 보시면서도 보니까 어머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한 해에 사망하는 사람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를 비교해 본 거예요. 엄청나게 차이 나죠.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3,000명이 안 돼요. 돌아가시는 분이. 근데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은 14,000명이에요. 저 숫자가 이전에 20년 전 통틀어서 평균을 내도 14,000명이에요. 몇 배예요? 거의 5배가 돼요.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눈에 보여요, 안 보여요? 네, 뭐 신호등 만들어 놓고 횡단보도 만들고 CCTV 해보고 뭐 울타리 치고 우리 세금이 막 들어가잖아. 눈에 보이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5배나 많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눈에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밑에서 조용히 하니까 안 보이는가 보다. 아니, 안에서 안 보이는 거. 예산 차이가 엄청나요. 그럼 5배가 높으면 5배 더 많이 예산을 쏟아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한다니까. 예수님 말씀에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. 똑같이 비교를 하면 예산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어요.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자살 예방 정책에 힘을 들 쏟고 있다는 뜻이고,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들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살이라는 주제가 뭔가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없는 것 취급하려고 그래요.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면 막 부모들이고 가족들이 나서서 막 시위도 하고 막 하잖아. 근데 자살로 죽으면 그런 거 안 해요.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수치심을 갖고 숨기려고 들지. 왜 우리 아들이 자살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둥. 왜 사회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자살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더욱 중요한 건 사회가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숫자로만 따지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매일 4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자살로 사망해요. 40명. 되게 많죠.
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유명인들이나 뭐 연예인이 자살을 해야 그거 이제 클릭 장사하려고 보도하지.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살로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 같은 거 잘 안 해요. 그게 우리의 문제다. 그 다음에 우리 노년층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. 특히 우리나라. 이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특히 우리나라. 초고령 사회로 이미 들어섰잖아요. 앞으로도 이제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노년층의 자살을 막기 위한 우리의 좀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. 자,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자살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명